11-6장에서는 삼상 전동기의 회전 자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팅 필더라고 하는데요. 자계가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NS극이 있다면은 이 NS극이 이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계가 원을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있든 그 다음에 또 바깥에서 이렇게 돌든, 이게 이렇게 돌든 아니면 이게 이렇게 돌든 상관없겠죠. 하여튼 회전 자계라는 것은 안쪽에서 회전을 하든 바깥에서 회전하든 자계가 회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회전 자계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회전 자계에 대한 개념, Concept of Rotating Fields, 회전 자계의 개념을 여러분들 설명하고, 다음 두 번째는 Single Phase Magnetic Fields, 단상이죠, 단상. 단상 전압에 의해서는 그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다음 세 번째는 이상입니다. 이상 전압은 상이 두 개라는 것이죠. 이상 전압. 얘는 그 로테이팅 필드, 회전 자계가 어떻게 생기고, 그 다음에 삼상, 3페이스, 삼상이죠. 삼상 로테이팅 필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단상하고 삼상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그 충분히 해로 해석을 했는데, 여기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상은 또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회전 자계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그림을 여기 지금 표시해 두고 있는데, 이 그림은 앞에서 잠깐 봤던 부분도 있죠. 앞서 설명했을 때는 삼상 발전기에 대해서 우리가 회전자 위치에 따라서 삼상이 어떻게 전압이 유도되는가에 해서 V상, W상, U상을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삼상 전동기나 그 다음에 삼상 발전기나 구조는 같습니다. 그래서 단지 삼상 전동기는 전기적 에너지를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삼상 발전기는 기계적 에너지를 이제 전기적 에너지로 바꿔주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구조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그 로타가 있는데, 회전자가 있는데, 이 회전자는 NS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그 바깥에 영구 자석을 놓고 SN으로 놓고, 그럼 이 두 개가 어떻게 되죠? 서로 Attraction Force, 그 흡입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바깥에 있는 영구 자석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면 여기 있는 회전자 로타도 이 흡입력 때문에 따라서 돌아갑니다. 그렇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어떻게 따라 돌아가는지. 제가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90도 따라왔죠. 또 마찬가지로 따라왔고, 또 따라왔고, 또 이렇게 한 바퀴 이제 도는 겁니다. 그럼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겠죠. 역방향이라고 하는데, 자, 그럼 다시 이렇게 따라 돌아가고, 그 다음에 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즉, 바깥에 있는 영구 자석처럼 이 삼상 고정자 권선에 전류를 흘려주면 된다, 이 개념이. 이해가 되나요? 이 전동기니까 이 모타의 로타, 회전자는 NS극으로 영구 자석처럼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고정자에 요 세 개의 권선이 있잖아요. 이 세 권선에 의해서 영구 자석이, 그러니까 바깥에, 모터 바깥에서 영구 자석이
회전하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만들어내면은 이 회전자도 흡입력 때문에 따라서 얘가 회전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게 회전 자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로테이팅 필드입니다. 이게 회전자. 이게 회전하는 효과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회전 자개 원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회전 자개가 만들어지는지를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그 단상 전원을 넣었을 때, 여기 단상이죠. 단상입니다. 단상이라는 것은 우리 교류 전압 220V 가정에 들어오는 게 단상이라는 거죠. 220V. 단상 전류를 흘렀을 때는 그 이제 모터가 어떻게 그 행동하는지 모터 액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간단하게 단상인 것은 이와 같은 교류 정연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반주기 동안에는 파지티브 에리아가 그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반주기 동안에는 전류가 반대로 흐른다는 것은 이렇게 흐른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I have, 여기도 I have. 근데 여기 마이너스 have고 여기는 플러스 have죠. 그런 의미로 한번 보시고, 지금 여기 이제 그 권선이 이렇게 그 감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해서 이 권선을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전류가 여기서 이쪽에서 이걸 파지티브라 해가지고 여기부터 전류를 이렇게 흘리면은 여기에는 암페의 오른손 법칙에 의해서 자속이 위로 발생합니다. 그쵸? 파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밑에도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감았기 때문에 저기서 이 파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거와 이거 합쳐져서 파이 S가 되는 거죠. 이게 파이 S만큼 이 위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요. 파이 S. 자, 그런데 또 요 플러스 파지티브 에리아인 경우에는 그렇고, 네거티브 에리아인 경우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되겠죠. 반대로. 즉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긴 결국은 자속이 밑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밑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쪽으로 자속 발생이 되는 거죠. 파이 S가 이렇게 된다. 그럼 한 번은 위쪽으로 이런 그 자속이 발생되고, 그 다음 마이너스 네거티브 에리아에서는 이 밑으로 또 자속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한 주기 동안에는 한 번 위로 자속이 나왔다가 또 한 번은 밑으로 자속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거를 60Hz면은 60번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이런 그 업다운 동작만 하겠죠. 자속이 업다운 동작만 한다는 얘기. 근데 그 안에 지금 여기 로타, 여기 회전자입니다. 회전자를 이렇게 동그랗게 설치를 하고 원통형으로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되어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제 코일을 이렇게 삽입했습니다. 그 안쪽으로 이렇게 코일을 삽입했어요. 삽입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제 전류가 여기 점이 찍혀 있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건 보세요. 무슨 의미냐면은 얘는 그 화살표 뒷면을 본다는 의미에서 지면으로 전류가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 화살을 정면으로 보니까 점으로 보이겠죠. 얘는 전류가 이렇게 나온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전기 회로를 해석을 합니다.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속이 움직이는 거죠. 자속이 생겼다가 이렇게 또 마이너스로 생겼다가 이렇게 이제 변화됩니다. 파이 S가 전류에 따라서. 플레밍의 법칙에는 오른손 법칙과
그 다음에 왼손 법칙이 있어요. 그쵸? 왼손 법칙이 있는데, 오른손 법칙은 발전기고, 그 다음에 왼손 법칙은 전동기죠. 전동기입니다. 또는 모타. 모타라고 해서, 이 오른손은 발전기 세 글자고, 왼손은 모타 두 글자로 이렇게 외우면은, 이제 플레밍 법칙을 이제 혼돈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이제 FBI, F는 힘, B는 자계 또는 자속, I는 전류. 요 오른손을 이제 직각으로 이렇게 그 잡았을 때 이렇게 돼 있죠. FBI라는 그 플레밍의 법칙을 적용하게 되면은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요 힘이 발생한다는 거죠. 어디서 힘이 나와요? 이 그 엄지손가락에서 힘이 나온다는 거죠. 여기 전류 방향이고, 그죠? 여기 자석 방향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한번 대보세요. 대보면은 힘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요 그 X 표시로 되어 있는 것, 그 지면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쪽에는 힘이 요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고, 잘 보세요. 이렇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 전류가 나오는 쪽, 이렇게 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힘이 작용합니다. 그럼 얘하고 힘이 작용하는 게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 전선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합치면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로타가 회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전하지 않고 이 소리는 스탠드 스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지 상태라고 얘기하죠. 또는 스테이셔너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지 상태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 그 자속이 변화하면은 왜 전류가 발생하느냐? 그거는 우리가 그 발전기 원리에 의해서 회전자가 왜 전류가 발생하는지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돼 있지만 이거를 이렇게 단락을 시켰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단락을 시켰으면은 여기 여기에 자속이 변화되기 때문에 변압기 원리에 의해서 여기에 요 코일에는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당연히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나중에 한번 변압기 할 때 다시 한번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12장에 되어 있는데, 여기에 철심에 여기 그 전류가 변화되면서 자속이 변화하면은 이 폐회로 내에는 전압이 유도됩니다. 그걸 우리가 EMF라고 하는데 유기기전력이라고 합니다. 유기기전력.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일부러 전류를 흘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연적으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뭐를 변화시키면은 이 전류가 이렇게 변화됨에 따라서 자속이 발생이 되고, 자속이 변화하니까 당연히 요 그 코일들 안에는 각각의 코일에서는 전류가 발생된다. 그 전류가 발생된 전류와 그 다음에 여기 주 코일에서 발생되는 자속이 만나게 되면은 플레밍의 왼손 법칙에 의해서 힘이 발생하는데, 한쪽은 오른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하나는 왼쪽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두 개가 서로 상쇄돼서 단상 회로에서는, 단상 전압에서는 전동기가 돌아가지 않는다. 단상에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가정에 단상 전동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떻게 된 일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설명하는 2상 전압원, 그 다음에 3상 전압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단상 전압을 가지고도 회전 자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단상, 순수한 단상 가지고는 모터를 돌릴 수 없다. 모터를 돌릴 수 없습니다. 모터를 돌릴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서 How is a rotating field developed? 회전자격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이상 전화번입니다. 이상원. 이상 전화번에 의해서는 회전자계가 만들어져요. 회전자계가. 아까 회전자계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이렇게 NS 연구자석이 모다 중심으로 해서 이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회전자계라고 그랬죠. 이렇게 회전자계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상 전원도 마찬가지로 회전자계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삼상 전원도 회전자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 회로에서는 뭐 YY나 그 다음에 델타 이제 결선을 앞에서 배웠는데 이건 다 삼상이죠. 삼상이고 선이 대개 3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3개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선을 3가닥을 쓴다는 거. 근데 이 이상에서는 선이 최소한 3개가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코일이 직각으로 이제 놓여져 있는데 선이 하나, 둘, 셋, 이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상을 쓰는 것보다는 3상을 쓰는 것이 훨씬 더 회전자계가 부드럽고 그 다음에 회전자계의 그 크기, 즉 자속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대부분 3상을 이용해서 회전자계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보시면은 in electrical power distribution, 우리가 송전선에 있어서는 requirement of only 3 conductors rather than 4 conductors represented a considerable distribution via cost savings. 그러니까 가격을 저감하기 위해서 due to the expense of conductors and installation, 설비 가격을 우리가 절감하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 4선보다는 3선을 이용한다. 도체를 나타냅니다. 전선을 나타내는 거예요. 전선을. 그러니까 3상 3 wires. 이거 보통 이렇게 표시하는데 3상 4선일 경우에는 3상 4 wires 이렇게 표시합니다. W로 3상 4선이라는 뜻이고 이건 3상 3선이라는 뜻입니다. 표시할 때 그렇게 표시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